오늘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타벅스 중에서 그 로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스타벅스 로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스타벅스라는 상호 자체에 대해서 그 유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스타벅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신수염고래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스타벅은 소설 속에서는 항해사예요. 1등 항해사인데 이 사람이 커피 그 매니아예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었고, 스타벅스 창업자는 이제 총 3명인데 이 3사람이 그 시애틀에서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커피 그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동호인 모임 같은 거죠. 그래서 매주 모여가지고 커피를 서로 맛을 보기도 하고 품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스타벅스를 창업할 때 그 1등 항해사 스타벅스 그 창업자들 3사람이 생각할 때는 커피 그 매니아였던 그 스타벅이 자신들과 이제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타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3사람이니까 스타벅인데 우린 모두 다 스타벅들이다.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제일 처음 창업하게 된 이유는 시애틀에는 당시 미국 사회는 이제 커피가 쓴맛 위주의 커피가 주로 이제 마시는 거였는데 이 3사람은 이제 커피 매니아였다 보니까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그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근데 아라비카 원두는 이제 범용으로 이제 유통이 되지 않았으니까 스타벅스 창업자들은 그 우편이나 이제 지금으로 치면 택배죠. 택배로 아라비카 원두를 주문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직접 로스팅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셨던 것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편하지.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같이 아라비카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야, 단순하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량으로 이 아라비카 원두를 사다가 이들에게 매장을 열고 공급하면 아라비카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커피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사람이 동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 한 사람은 이제 스타벅스 경영을 책임졌고 나머지 2사람은 이제 부업으로서 했는데 각자 이제 커피 매니아들이었으니까 좋은 커피를 고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 좋은 커피를 많은 사람을 공급하자, 이것이 이제 스타벅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본인들을 이제 스타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스타벅. 근데 사실은 본인들만 스타벅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는 철학에서는 이 도시를 바다로 본 거예요. 시애틀이라는 도시, 문명의 도시지만 도시의 직장인들, 이 도시에 생활하는 시민들, 이들 모두를 스타벅이라고 본 것이지.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들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커피 매니아들의 공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들이 모여서 정말 맛있는 원두를 사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스타벅스 탄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호를 스타벅스라고 그 지으면서 그러면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로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으로써 우리 스타벅들의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스타벅스 로고인데, 스타벅스 로고가 모티브가 된 것은 그 사이렌이죠. 모든 게 아실 수 있지만 사이렌은 뭐 공습경보 같은 거 우리 하잖아요. 경찰 사이렌도 있고 병원 사이렌도 있고 민방위 훈련 때도 이제 사이렌을 울리는데, 이 큰 확성기, 이것도 사이렌이라고 현대에서는 하죠. 근데 이 사이렌이 확성기의 원리가 된 이유도 그렇고 스타벅스가 사이렌을 모티브로 삼았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렌은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뭐 해양의 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절대 아니고 사이렌은 괴물이에요. 원래 그리스 로마 신의 원본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가졌을 때 몸통은 처음에 이제 독수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독수리의 몸통을 가진 설도 있고, 이 손에 이제 발톱 끝이 그 새의 발톱으로 생겼다, 이런 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반신이 이렇게 물고기의 하반신을 갖는 것으로 이제 신화가 바뀌고, 그 이제 주로 활동했던 것이 사이렌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이탈리아의 난류가 심하고 급류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그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난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살이 급류가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면 이제 신화가 나오고 전설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전설이 많아요. 이제 그 울돌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살이 거세니까 거기 물귀신이 있다,
뭐 이런 거 많은데 물에 빠져 죽으면 이제 그런 전설이 많이 생기죠. 비슷하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사이렌은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런 신화들이 존재했던 거야. 그래서 원래 사이렌은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뱃사람들이 홀려서 노랫소리 한번 들으면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막 딸려 들어가서 난파되고 결국 사이렌은 그 뱃사람들을 잡아먹고 괴물이니까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으나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가졌으나 이렇게 뱃사람들을 난파시키는 괴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 같은 그 소설에도 보면 오디세이가 그 항해를 지날 때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그 마녀가 이제 알려주죠. 그 사이렌이 사는 지역을 통과할 때 사이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은 다른 거 없고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비법이에요. 그래서 밀랍이 이제 촌눈 같은 거죠. 밀랍으로 뱃사람들 길을 전부 막아요. 막고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오디세이는 그 소리를 너무 궁금하잖아.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이길래 이제 그 뱃사람들이 거의 저항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유혹돼서 그냥 끌려간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오디세이는 그 마녀한테 이제 비법을 얻어서 자신의 몸을 이 기둥에 꽁꽁 묶습니다. 묶고 귀를 열고 그 지역을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이제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오디세이도 본인도 유혹이 돼서 막 자기도 모르게 이 끈을 풀려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뱃사람은 나머지 이제 부하 뱃사람들이죠. 뱃사람들은 밀랍으로 봉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소리 지르고 절규하는 소리도 못 듣고 더욱더 이제 꽁꽁 묶어버리고 막 이러죠. 유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 통과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설로서 사이렌은 오디세이를 보면 뭐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한 거지. 최초로 인간인데 자신의 노랫소리를 듣고 유혹되지 않은 인간이 있다. 그래서 오디세이를 보면 자살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즈니가 이제 그 사이렌을 모티브로 해서 인어공주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 오디세이의 이야기가 디즈니 인어공주의 모티브가 됩니다. 왜냐면 인어공주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인어공주가 그 왕자님한테 반하죠. 이게 이제 오디세이야. 자신의 노랫소리가 유혹되지 않은 사람, 유일한 남자. 그래서 인어공주는 바닷속 마녀를 찾아가서 그 왕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이렌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녀가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라. 그래서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마녀한테 주고 다리를 얻는 것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결국 이제 인어공주 스토리에서는 그 물거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이렌이 자살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스타벅스는 그래서 해양의 신이 아니고 이 바다 괴물인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을 스타벅이라고 했잖아. 항해사야. 1등에서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1등 항해사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런데 그 해양의 신이라고 하면 말이 돼. 본인들 지켜주고 본인들이 잘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의 상징으로 하자. 우리 지식으로 치면 용왕님이지. 용왕님을 우리 상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항해를 어떤 모험을 이 도시에서 이 커피를 좋아하는 스타벅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잘되게 빌어보자. 이러면 말이 돼. 근데 사실은 사이렌은 괴물이었단 말이에요. 항해사들 난파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으로 치면 스타벅스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망하게 하고 잡아먹고 뭐 이런 괴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 괴물은 스타벅스의 상징이 됐을까? 스타벅들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항해사들의 상징이 된 건데 항해사들을 못살게 굴고 망하게 하고 잡아먹던 이 괴물이 어떻게 스타벅들의 상징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그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우리 이제 다른 창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창업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물론 스타벅스의 창업자들이 그 정신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라비카 원두하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커피하고 비교를 하자면 아라비카 커피는 지금도 최상위급의 커피죠. 커피 원두인데 아라비카 커피 원두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풍미가 좋아요. 풍미가 좋고 커피 오일이 풍부해. 커피 오일이 풍부하게 되면 커피 향이나 이 맛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아라비카 원두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커피 우유라든지 커피 라떼라든지 또 커피 맛 캔디, 뭐 커피 사탕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할 때 커피 오일이 풍부하지 않으면 커피의 향이나 커피의 맛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카 커피의 매니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스타벅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커피 맛을 가지고 이 항해사들, 스타벅들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데, 시민들이 돌아다니는데, 처음에 이렇게 창업을 하면 이렇게 맛있는 원두를 편리하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마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대량으로 원두를 구별해서 언제든지 원할 때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철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이 없으면 이게 대기업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아주 작은 가게를 차리든 기업을 차리든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창업을 딱 하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일 고민은 뭐야? 매출이지. 이거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창업을 하면 손님이 많아야 돼. 특히 스타벅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 체인이라든지 이렇게 물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 매장을 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점포 사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물류 시스템 잘 돼 있고 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1970년대에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장 사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커피를 사가는 거. 이게 이제 스타벅스의 다야. 그러면 스타벅스 창업자가 창업을 딱 하자마자 우리 세 명은 스타벅스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린 스타벅이니까 커피 매니아가 좋다. 그래서 좋은 커피를 주겠다. 이건 취미의 영역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사업화되는 과정에서는 무슨 고민을 해? 매일매일 손님이 얼마큼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매장에 임대료 있을 것이고, 각자 투자를 했거든요. 대략 10,000불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각자 세 사람이 10,000불을 투자해서 30,000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 돈을 투자했잖아요. 10,000불이면은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70년대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 이게 목숨 걸고 한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은 부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념으로 못하고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부업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전업으로, 한 사람 필요하지, 이제 전체 매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창업을 해놓고 나서부터는 이제 현실 경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커피여도 이게 잘 팔려야 되잖아.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문 닫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마크를 정하고 할 때 가장 고민하고 가장 간절했던 염원은 뭐냐? 이렇게 훌륭한 커피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공급할까? 그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더 먼저 고민하고 더 간절했던 건 뭐냐면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우리 가게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가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제일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창업의 기본은 그거니까, 이 스타벅스 창업자들도 아마도 점포 사업을 열면서 스타벅스란 매장을 열고 우리 가게로 어떻게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마크를 정할 때 배양이었으니까, 이제 스타벅스 스토리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초기에 커피 무역사람들, 뱃사람들을 이렇게 스타벅스를 이루는, 스타벅스를 기업으로 만드는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마크를 해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먹고 난파시키고 이런 사이렌을 로고를 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 망하라는 소리지.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보다 그 현실적인 이론은 뭐냐면, 이 사이렌이 갖는 유혹의 힘을 믿은 거예요.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이렌이 갖는 유혹의 힘을 스타벅스가 갖기를 바랬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노랫소리가 딱 들리면 이 항해사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스타벅스의 창업자들은 이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스타벅들이 우리의 로고를 보면, 우리의 커피를 보면, 우리의 스타벅스를, 스타벅스 시애틀에 스타벅스가 있네, 이걸 알면 물밀듯이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밀려들어와서 물건을 사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스타벅스 로고야. 그래서 뭐 왕관도 쓰고 있고 하니까 인어공주 아니냐? 아니고, 사실은 이제 스타벅스에 모티브가 됐던 것은 사이렌이란 괴물이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사이렌이 갖는 유혹의 힘, 치명적 유혹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팔리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의 힘을 스타벅스 갖기를 염원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사이렌을 로고로 삼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염원이 어느 정도는 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도 스타벅스의 그 커피 원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원가를 계산해 보더니 당시에 커피 한 잔에 159원이더라. 이런 뭐 기사 여론에 뭐 그런 기사도 막 나오고 뭐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뭐 다른 매장 운영비라든지 경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봐도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막 이슈가 되고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타벅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타벅스는 문화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폭리를 취한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 스타벅스는 문화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타벅스가 갖는 문화를 우리의 고객들이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거예요. 커피를 파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다른 뭐 헐러커피라든지 뭐 많은 커피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타벅스는 그 아주 매니악적인 요소를 가져요. 스타벅스 팬들은 앱도 지금 현재는 앱도 있고요, 쿠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스타벅스 텀블러라든지 스타벅스 담요라든지 굿즈들도 있죠. 이런 굿즈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 이것이 사이렌이 갖는 힘하고 그 염원이 통한 거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심지어 한국의 스타벅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테이크아웃한 그 컵 있잖아요. 이거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심지어 그 냅킨 있죠. 스타벅스 로고가 찍힌 냅킨 그것을 많이 가져와서 이제 일부러 이제 자기가 쓰기도 하고 이런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대한 열성 팬들 매니악적인 매니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형성된 것은 어쩌면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처음에 사이렌을 로고로 만들면서 바랬던 간절한 염원이 현재는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타벅스 로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